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죠. 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이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세종에서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공유 킥보드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을 비롯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과 논의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공유 전동 킥보드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세종시에 모두 3개 민간업체가 들어와 영업 중인데요. 운행 대수만 2,700여 대로 3년 전보다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전체 이용 건수가 11만여 건에서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거의 17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만 하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문제는 사고와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 관련 사고는 모두 35건. 이 가운데 전동 킥보드 사고는 26건으로 4건 중 3건꼴이었습니다. 보험 처리 등을 위해 사고 접수된 게 이 정도지 크고 작은 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 역시 지난 2021년 21건에서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 211건으로 이렇게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길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놓는 주정차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킥보드가 늘수록 위험성도 커져가고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 김장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도로.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은 기본. 심지어 한 대에 2명이 탄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무면허나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의 불법 행위로 지난해 세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단속된 건수만 1,000건이 넘습니다. 1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물론 횡단보도 중간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기 학교에서부터 여기 오는 길까지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애들이. 근데 애기를 내려놓고 같이 걷기는 좀 힘들어. 최근 무엇보다 문제되고 있는 건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26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 중 65%에 달하는 17건은 청소년 사고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방곡동 일대 건널목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동시에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면허 인증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육과 홍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자 면허 및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아울러 최근 대구시 사례처럼 민간 공유업체와의 조정을 통해 PM의 최고 속도를 낮추거나 학교 일정 거리 안에서는 임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고 학교에서는 각종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시도가 진행 중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라니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일명 킥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킥보드 이용 활성화에 앞서
안전운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길 한가운데에 저런 식으로 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허가제나 아니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 설치된 1인 전동차 전용 무선 충전 주차장인 일명 플러스팟. 공유 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관련 앱을 설치하고 이곳에 킥보드를 주차하면 주변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자발적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세종시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지난 8월 109곳에 조성해 놨습니다. 점차 플러스팟을 중심으로 주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주차 가능 대수가 540대에 불과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길 지나다니면서도 뭐 지저분하지 않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뭐 이용하면서는 충분히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종시 의회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청과의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계류 중이지만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유관기관들하고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는 그래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는 발의할 수 있도록.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민간 운영업체보다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견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은 물론 관련 업체도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안전사고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게 걱정거리인데요. 이 때문에 공유 킥보드 업체의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즉 피행 관련 사고는 모두 35건. 이 중 25건은 무면허 사고였고 대부분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평과 민원은 끊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에선 아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지역에서 퇴출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공유 킥보드로 인해서 사회적인 낭비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민들 대상으로 그 찬반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 끝에 지난 9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전 세계 최초로 아예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퇴출에 앞서 파리와 같이 시민 여론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럼 퇴출을 결정한다면 대안은 뭘까? 역시 세종은 공영자전거 어울링이 꼽힙니다. 지난 2018년 약 21만 건에 불과했던 어울링 이용 건수는 지난해 244만 건 이상으로 5년 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자전거와 대여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일부 혜택이나 편리성이 개선되면 공유 전동 킥보드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드 단계는 1년간 연간 회원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이 보다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시민 안전을 기치로 세종에선 전국 최초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번엔 충청권 메가시티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인 초광역적인 협력의 장이 열렸습니다. 메가서울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2의 수도권으로서 충청권의 밀도 높은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과 충남, 충북, 대전 등 4개 시 도지사들이 모여 일명 메가충청의 담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메가시티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충청권 지방정부의 초광역 거버넌스를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권이 앞으로 연합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 한 560만 정도가 되는데 이건 이 정도가 돼야 뭔가 이를 성할권 속에서의 경제적인 그런 파이도 키우고 또 이를 통해서 요즘 뭐 수도권 과밀화 얘기하는데 수도권 과밀화 이런 문제도 해소하고 이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편입의 찬반 이분법적인 잣대보다는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담론의 장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민호 시장은 지방정부의 광역 대의를 실현하고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과 도로교통망 기반 시설 등의 확대를 통해 충청권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이 밖에도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 교육, 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이전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내년 출범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이번 메가시티 선포식을 계기로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아산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이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돌봄 공간과 열린 카페를 비롯해 공유 오피스와 교육 공간 등 여성들의 성장과 자립을 돕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의 씨앗을 뿌리자라는 의미를 담은 씨앗 비둘기 풍선 날리기와 함께 아산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이 문을 열었습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과 자립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인생의 주체인 온전한 나를 위해 스위치를 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층에는 돌봄 공간과 열린 카페가 조성됐으며 2층에는 공유 주방과 교육실이, 3층에는 공유 오피스와 임대 사무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운영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게 됩니다. 현재는 텀블러백 만들기와 커피 클레이 방향제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와 여성 CEO 특강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취창업 지원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시는 나온이 여성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항상 점등이 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뜨겁게 여성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 바로 옆에는 내년 2월까지 과거 성매매 집결지로 유명했던 장미마을 여성들을 기록하는 역사관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케이블 TV 3사와 충청남도가 사라져가는 향토 문화와 지역 소멸 문제 등 충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SK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 CNB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케이블 TV 3사는 충남의 각종 정책과 행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상호 교류 발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들이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지역 밀착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정보와 소식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불빛 나눔 마을 1호점에 두정 1987 가게를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불빛 나눔 마을은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자와 확대 글씨, 선명한 이미지 등을 적용한 베리어 프리 메뉴판을 제공하는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1호점 현판 전달식을 시작으로 천안 시내 식당과 카페 등 21개 상점에 베리어 프리 메뉴판과 인증 현판을 전달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3명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30명과 법인 3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7억 900만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이나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약 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지만 복숭아 판매 물량 부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세종시는 축제 보고회를 통해 복숭아 홍보 판매전과 디저트 카페 등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 효과가 13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숭아 판매 물량 부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앞으로는 복숭아 농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출하 물량을 10,000박스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보고회 제안을 토대로 내년 축제는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폭염에 대비해 야간 문화 레저 프로그램을 강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열린 2023 빵빵데이 천안 행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행사를 방문한 방문객과 제과업체 등 1,2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94%는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참여업체 70%는 전주보다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빵빵데이 행사가 열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지역 제과업체에서 사용한 농산물은 총 16개 품목 13.7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시가 문성동 자유골목형 상점가를 천안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인교육 등의 혜택과 국도비 지원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천안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운영 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이 열립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판매 부스 운영을 비롯해 관련 토크쇼와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산업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도 이제 매주 나와서 참석했던 거니까 휴가 나와서도 주말에 이제 큰 약속 없으면 항상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 휴가 때마다 나옵니다. 굉장히 남자다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고 그런 거에서도 이제 희열과 긴장감 그런 거를 느끼고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식 축구는 조금 더 팀과의 호흡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한 플레이를 위해서 선수들이 11명이서 50번, 100번, 막 1000번씩 맞추는 경우도 있고 점점 그런 식으로 작전을 맞춰가다가 작전 한 번이 확실하게 성공을 하면은 그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런 재미가 되게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원이나 이렇게 공공으로 쓰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주처럼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 스포츠다 보니까 구장 빌리는 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 워낙에 축구나 이런 거 활성화가 잘 되는 스포츠들이 예약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스포츠 문화가 발전이 돼야지 저희가 좀 더 생활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우리 성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문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5%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전동 킥보드인 만큼 퇴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텐데요.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이용자의 책임감과 안전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강화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